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가슴 확대 수술 중에서 가장 흔히 시행되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죠. 밑사원 절개로 해서 근막 밑으로 하는 가슴 확대 수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림은요, 미국의 인상주의 화가 프리스키라고 하고, 제목은 뭘까요? 벚꽃 만발입니다. 봄은 겨울이 꾸는 꿈이라고 했던가요? 겨울이 긴 것 같지만 이제 완연한 봄이 됐고요. 이 짧지만 화려한 벚꽃 즐기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요, 가슴 확대 수술은 크기를 키우는 수술이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형태를 이상적으로 바꿔주는 수술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몸매가 개선되는 그런 목적보다 부가가치가 더 큰 그런 수술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밑선 절개를 한번 볼게요. 밑선 절개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의사 입장에서는요, 수술이 가장 쉬워요. 그리고 수술 시간이 짧죠. 또 보통 이런 수술은 1시간 내에 다 끝나는 수술이고요. 통증이 적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회복도 빠르죠. 그리고 또 겨드랑 절개처럼 팔을 인볼브하지 않으니까 팔 움직임이 수술하고 나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또 수술 테크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밑선으로 수술한 수술은 다른 수술과 달리 밑선의 위치를 약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가능해요. 약 1cm 정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밑선의 레벨을 맞추는데, 즉 비대칭을 교정한다든지 하는데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밑선 절개는 재수술 절개선 중에서 가장 흔하죠. 왜냐하면 밑선으로 하는 재수술이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도 있는 용도가 아주 다양한 수술 중에 하나가 되겠고, 실제로 그 서양에서는 거의 모든 가슴 확대 수술의 99%를 밑선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요, 이 가슴 자체에 흉이 남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이가 어리고 미혼 여성에게는 또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원래 처진 가슴은 이제 밑선이 원래 존재하죠. 그런데 원래 처지지 않은 이렇게 남자처럼 납작한 가슴은 원래 밑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밑선이 있던 사람은 흉터를 감추기가 되게 쉬운데, 원래 밑선이 없던 사람은 감추기가 좀 어려워요. 감추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흉터가 많이 남는 체질, 킬로이드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사용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또 흉터 성형 수술 같은 경우도 원래 가슴 확대 수술한 다음에 흉터 성형 수술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근데 흉터 성형 수술을 갖다 하기도 쉽지가 않죠. 보이는 위치니까요. 또 가슴 크기가 크면은 밑선이 잘 안 보이겠지만 작으면 밑선이 보이기가 쉽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리마인드 해볼까요? 요즘 수술의 패러다임은 근막 밑으로 하는 거, 6세대 신형 스무드 쓰는 거가 이제 큰 변혁의 바람이라고 할까요? 뭐 밑선으로 하건 겨드랑이로 하건 유륜으로 하건 다 마찬가지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이 보시면은 그 가슴 확대 수술의 절개선은요,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리고 보형물이 들어가는 층도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술을 할 때 어떤 절개선을 썼을 때 그 보형물이 들어가는 층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밑선 절개를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층이 2개가 있어요. 근막 밑을 쓸 수가 있고
이중평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중평면은 일종의 근육 밑평면이에요. 그래서 밑선 절개를 썼을 때 근막 밑으로 할 수도 있고 이중평면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다른 절개선도 마찬가지예요. 뭐 겨드랑이 절개선을 썼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막 밑을 쓸 수 있고 이중평면을 쓸 수 있어요. 유륜 절개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근막 및 이중평면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배꼽 절개에는요, 식염수 보형물만 가능하거든요. 이 배꼽 절개는 근막 밑이나 이중평면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쓸 수 있는 평면이 유선 밑을 쓰거나 근육 밑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유선 밑이나 근육 밑 평면은 사실상 요즘 사용하지 않는 평면이거든요. 단점이 되게 많죠. 유선 밑은 구축 발생률이 되게 높아요. 5배 이상 높습니다. 근육 밑 평면은 수술 후에 가슴 모양이 좋지 않아요. 그런 이유로 아마 식염수를 쓰는 이유뿐 아니라 이 평면의 부자연스러운 좋지 않은 평면을 쓰는 이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배꼽 절개선이 최근에 사용이 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이 다 가능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가슴 밑선 절개를 했을 때 들어가는 평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밑선으로 이렇게 쭉 보형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근육 밑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근육이 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막 밑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평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수술은 둘 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가슴 밑선으로 하는 수술들은 비교적 의사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 되고요. 수술 시간도 다 짧고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근막 밑을 썼을 때와 이중평면을 썼을 때 이제 환자가 느끼는 모비디티라고 하죠. 환자가 이제 느끼는 어떤 고통의 정도, 회복 속도, 이런 것들은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다른 측면과 정면에서 봤을 때는요, 가슴 밑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근막 밑 평면을 박리해서 보형물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실제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육의 위쪽으로, 근육과 근육의 막 사이로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밑선 절개를 해서 근육의 아래쪽으로 박리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근육이 이렇게 덮이게 되는데요. 이게 왜 이름이 이중평면이냐 하면은요, 실제로 이중평면은 근육 밑의 일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런데 왜 근육 밑이라고 하지 않냐면은, 자, 보세요. 이 보형물이 가려지는 것이 일부는 근육에 이렇게 가려지지만 일부는 근육의 위쪽에 위치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보형물이 덮이는 측면이 요 위쪽만 근육에 덮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중이다.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근육 밑, 하나는 근육 밑, 하나는 근육 위. 이렇게 돼서 이중평면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근육 밑을 하지 않고 이중평면을 하게 되냐면요, 근육 밑을 전체적으로 쓰게 되면은 가슴 형태가 되게 좋지 않은 형태가 되고, 보형물의 움직임도 좋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보형물을 위치하기도 되게 어려워져요. 그런 이유로 이중평면을 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중평면은 일종의 근육 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가슴 확대 수술할 때 이제 가장 큰 몇 가지 변화 중에 하나죠. 이 보형물을 삽입할 때 이렇게 퍼넬을 사용하는 거예요. 일종의 짤 주머니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왜 케이크 만들 때 위에다가 크림 뿌릴 때 이렇게 짤 주머니를 써서 크림을 뿌려 넣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이 짤 주머니를 써서 보형물을 넣는데, 이 보형물을 이제 우리가 넣는 절개선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집어넣을 때
이렇게 펀넬을 사용하게 되면요, 이 보형물이 전혀 이 피부 쪽, 우리 피부에는 상주하는 세균들이 있어요. 그런 세균들을 바이패스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보형물을 손으로 밀어넣을 때와 이런 펀넬을 사용해서 밀어넣을 때, 이 펀넬을 사용해서 보형물을 삽입하면은 집어넣는 시간이 거의 1초 이내에 들어갑니다. 한 번에 꽝 하고 슉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천천히 들어가면서 조직을 손상시키고 파괴하고 출혈을 시키고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조직 손상이 줄어들게 되죠. 또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가니까 보형물의 손상도 방지됩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보형물의 그 오리엔테이션, 위아래 좌우를 바뀌지 않고 집어넣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 손상이 줄어들고 단번에 무균적으로 또한 아주 위생적으로, 일회용이거든요. 이렇게 보형물을 삽입할 수 있다는 또 이런 패러다임의 체인지가 생긴 것입니다. 이 펀넬은 사실상 어떤 일종의 그 비닐백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원가는 거의 한 100원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 저희가 구입하는 가격은 10만 원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참 되게 좋은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말씀드려 봤어요. 절개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밑선 절개와 유륜 절개와 겨드랑이 절개를 비교해 봤는데요. 주로 이제 밑선 절개는 기혼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고요. 겨드랑이 절개는 젊은 미혼 여성들이 흉터에 민감하니까 사용하게 돼요. 사실상 밑선 절개를 해도 1년 이상 시간이 지나가면 흉터는 그다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원래 밑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밑선 절개를 쓰는 게 좋아요. 모든 성형 수술이 그래요. 뭐 얼굴 페이스리프트, 얼굴 주름살 제거 수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원래 있는 절개선, 원래 있는 주름살을 절개선으로 사용을 해서 쓰면은 원래 절개선이니까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겨드랑이에도 원래 절개선이 그 주름살을 이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겨드랑이 절개선이 있는 게 아니라 주름살이 있죠. 그래서 그걸로 쓰는 거고. 밑선 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밑선이 처진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밑선이 있잖아요. 밑주름이. 그걸 쓰는 거예요. 또 밑선 절개는 가슴의 크기가 커질수록 밑에 그 가려지기가 쉽겠죠. 그래서 볼륨이 클수록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유륜 절개는 유륜 직경이 3cm가 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크기가 클수록 밑선 절개는 유리해요. 재수술에 유리한 점도 있겠죠. 밑선 절개는. 그 다음에 뭐 이중평면 근막미 다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의사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쉬우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밑선 절개를 하라고 환자분에게 추천드리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킬로이드라든지 흉터가 잘 아물지 않는 성질을 가진 사람은 밑선 절개를 사용하기 쉽지 않아요. 흉터가 잘 아물지 않는 그런 흉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겨드랑이 절개가 좋겠죠. 그 다음 수술 후에 그 겨드랑이 절개는 윗밴드 같은 걸 착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절개는 팔 움직임이 불편하겠죠. 겨드랑이 쪽을 절개하니까 팔이 쓰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밑선 절개에서는 윗밴드 없다, 팔 움직임이 자유롭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리마인드하는 위치에서 절개선의 위치가 어디가 되었건 부작용과는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다 비슷해요. 단지 상관관계가 있다면 어떤 의사가 어떤 절개선에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밑선 절개만 주로 하는 의사가 겨드랑이 절개를 했을 때 부작용 발생률이 높다. 말이 되죠? 많이 안 해봤으니까요. 이제 그런 식인 거죠. 따라서 뭐 상당히 숙련된 의사가 수술했을 때는
절개선의 위치와 부작용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밑선 절개를 썼을 때 그 밑선 위치를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설명드린 화면인데요. 이게 원래 이제 밑선을 썼을 때 그냥 이 원래 있는 밑선 쪽으로 그 흉터를 놓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밑선 절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보면은 원래 수술하기 전에 그 좌우 밑선이 원래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거를 밑선 절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밑선을 봉합할 때 그 약 위아래로 5mm 정도 밑선의 위치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봉합할 때 약간 5mm를 높게 할 수도 있고 5mm를 낮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폭이 위아래로 총 1cm 정도의 좌우 밑선을 맞출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5mm를 높이고 왼쪽은 5mm를 낮춘다. 이렇게 해서 원래 있던 위치를 조절해서 같은 위치로 대칭 수평을 맞춰줄 수가 있다. 이게 밑선 절개의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절개선이 따라가지 못하는 장점이 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또 하나의 그 패러다임 변화인데 왜 최근에 예전에 이중평면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세요. 한 10년 전에는 이중평면을 주로 쓰다가 왜 요즘은 주로 근막 및 평면을 쓰세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재건 수술의 결과를 쭉 보는 논문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재건 수술의 결과가 근육 밑에 보형물 재건을 했을 때보다 근육 위에 보형물을 재건을 했을 때가 수술 후 환자 만족도가 높았던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그냥 그 보형물 재건을 할 때 근육 밑에 넣었다, 근육 위에 넣었다는 아니었어요. 보형물을 근육 위로 넣는데 근육 위로 넣는 대신에 근육에 상당하는 어떤 메이크업을 해준 거죠. 그거가 뭐였냐면 지방 이식이거나 인조 피부를 써서 근육이 있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해준 거예요. 이거를 유식하게는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 바이오 엔지니어링으로 근육 위로 보형물을 재건했을 경우에 수술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와서 가슴 확대 수술할 때 근막 밑으로 수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근육 밑으로 이중평면을 썼을 때 수술 결과보다 더 월등한 수술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최근에 근막 밑 수술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재수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수술에서도 근육 위로 하고 이런 똑같은 바이오 엔지니어링 컨셉, 인조 피부나 이제 자가지방 이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근막 밑 평면을 최근에 집중적으로 쓰게 된 거고요. 이것은 근육에 손상이 없다, 통증이 적다, 부작용이 적다, 정상 위치다. 원래 여성의 정상 위치가 여기에요. 그렇지 않고 근육 밑 평면을 썼을 경우 이중평면이죠. 근육 손상이 된다, 통증이 있다, 출혈이 있다, 비정상 위치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중평면은 지금은 첫 번째 초이스가 아니에요. 근막 밑이 안 될 때에만 세컨 초이스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하셔야 하고요. 이 근육 위 평면이라는 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부작용 발생률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높아요. 쓰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막 밑 치거나 이중평면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돼요. 근육 및 이중평면을 쓰지 않는 이유. 첫째, 근육 손상되죠. 통증, 출혈 있죠. 뿐만 아니고 이 근육 밑에 보형물이 들어가면요, 이 근육이 수축하면 보형물이 꿈틀꿈틀해요. 육체미하는 남자들처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근육 밑으로 수술했더니 뭐 웨이트 운동할 때 가슴이 위로 쑥쑥 올라가서 보기가 싫었다. 좌우로 막 벌어져서 보기가 싫었다. 이게 다 근육 밑 수술이거든요. 근막 밑으로 수술하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근육이 이렇게 그 위에 있는 유선 조직을 따로 놀게 하죠. 그러니까 가슴과 근육이 따로 노는 분리된 그런 형태가 보이게 되는 것도 보기가 싫고요. 위로 또 유선 조직이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중주름이라고 해서 가슴에 이렇게 보면 주름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는 현상도 근육맥 수술의 단점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대부분 다 근막 밑으로 보형물을 다시 공간을 이동시켜주면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재수술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근막 밑 수술의 구축 발생률은 굉장히 낮아요. 예, 근육 밑 수술과 구축 발생률은 거의 같고, 지금 현재는 거의 구축 발생률이 0.7, 약 1%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미 4년 전에 썼던 그 근막 밑으로 해서 이제 6세대 신형 보형물 썼던 그 논문인데 거의 5년 정도 지금 추적됐고요. 구축 발생률은 말씀드린 대로 1% 미만입니다. 예, 근막 밑 수술의 장점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기 그린색으로 수술하는 게 근육 밑 수술이고요. 근육이 손상이 발생하죠. 이 빨간색 화살표는 이 가슴에도 이렇게 인대가 있어요. 이 인대가 가슴 처지는 거를 방지해주는 인대거든요. 쿠퍼시 인대라고 해요. 이 근육 말고 이제 유선 밑 수술했을 때, 유선 밑으로 수술하게 되면요, 이렇게 인대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짐이 더 빨리 발생해요. 따라서 우리는 요 가운데 파란색 화살표 있죠? 요 근막 밑 수술을 해야 돼요. 이 근막 밑 수술은 모든 공간 중 최고의 입지, 정상 유방 위치가 되고요.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없죠. 통증 출혈 적죠. 회복이 빠르죠. 형태와 움직임 자연스럽죠. 밑선 비대칭 적고, 그런데 반드시 이쪽에 덮이는 보형물에 덮이는 피부 두께가 20mm를 넘어야 돼요.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좋은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근육 밑으로 수술했을 때 좌우 비대칭 발생하는 경우고요. 근막 밑으로 수술해서 대칭을 맞춰주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선 대칭을 맞출 수 있는 이유는 이 근막 밑 수술이 이렇게 밑에 마치 경첩처럼 딱 보형물의 위치를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육 밑에서 근막 밑으로 층을 이동시켜 주는 수술을 해서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막 밑 수술의 한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두께가 얇은 경우 2cm, 여기 위에 이렇게 찝어봐서 2cm보다 짧으면은 이중평면 쓰셔야 돼요. 수술 얇은 사람에게 이제 근막 밑 수술은 이렇게 너무 윤곽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방 이식 해주거나 아니면 뭐 부분 근육 커버를 갖다 아예 수술 도중에 해주거나 인조 피부 해주거나
이중평면으로 바꿔주거나 이렇게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이렇게 위쪽에 수술할 때 그 부분 근육 커버해 주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이제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지방을 여기다 이렇게 쭉 넣어서 커버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오히려 부분 피부가 얇더라도 부분 근육 커버해 주고 지방 이식하는 게 더 좋은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또 이제 밑선 절개를 했을 때 밑선을 고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저희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 비욘디 그 영상 있잖아요. 이거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본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 환자분들도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 보시면서 깨우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사 선생님들, 젊은 의사 선생님들 보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 저희는 지금 이거 방송하는 게 약간 이중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도움을 받는 건 다 환자분들이 될 거니까요. 밑선 고정하는 방법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절개선을 봉합할 때 이 아래쪽에 있는 깊은 근육까지 한꺼번에 잡아서 이렇게 봉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아래쪽 피부만 밑에 근육에 봉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고정을 하건 아래쪽의 근육에는 반드시 고정하셔야 돼요. 아래쪽 근육을 만약에 고정하지 않았을 때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자, 이거 밑선 고정을 아래쪽 근육에다 고정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위에 피부만 봉합하고 아래 근육에 봉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위에 피부 봉합하고 아래 근육에 고정을 한 거죠. 수술 결과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 보형물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 보형물이 이 절개선을 넘어서 아래로 이렇게 진행해서 이 보형물보다 위쪽에 이렇게 흉터가 보기 싫게 보이게 돼요. 이게 밑에 근육을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중대한 실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고정을 했다면 수술 후에 이 보형물이 절개선보다 아래쪽으로 가지 않아요. 이렇게 해요. 이 절개선이 여기 딱 생기고 요 아래로 보형물이 빠지지가 않죠.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아시겠죠? 왜 이런 부분에서 아주 작은 사소한 이런 실패에서 이런 중대한 형태의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 이것을 갖다가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주 사소한 실수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안녕하세요. 자도아님, 10년에 한 번 재수술 해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초음파 검진을 하세요. 초음파 검진에 이상이 없으시면은요, 계속 쓰실 수 있어요. 수술한 병원 혹은 근처에 유방암 검진하는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진 하시면요, 보형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거든요. 보형물에 이상 없으시면 계속 쓰실 수 있으니까 초음파 검진 먼저 하세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럼 수술 다음 또 넘어가서 볼게요. 예, 보형물 선택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벡트라 촬영하고 이제 봅니다. 분석하면 원래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 모르세요. 근데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면은요, 자기가 얼마나 짝짝이 가슴을 갖고 있었는지 알게 되죠. 좌우 가슴이 짝짝이가 되게 심하죠.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아니죠. 보시면 좌우 유두 높이 차이가 2cm 이상 차이 나요. 밑선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갈비뼈 모양이 보이거든요. 갈비뼈 모양이 다르죠.
이쪽이 훨씬 더 편편하고 이쪽은 뒤로 확 튀어나와 있죠. 갈비뼈가 골격 비대칭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좌우의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3차원적인 비대칭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보형물의 이 가슴폭에 맞지 않는 보형물을 썼을 때 가슴대가 많이 벌어지고 형태가 좋지가 않죠. 같은 크기인데 보형물의 폭이 다른 보형물을 썼을 때 보형물의 폭이 충분한 걸 썼을 때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람 가슴폭에 맞는 보형물의 크기를 써봅니다. 같은 보형물인데도 높이가 달라지면 폭은 같은데 높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보형물의 크기가 60에서 7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게 해서 같은 폭인데도 높이가 달라지면 270, 340, 400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같은 폭일 때 높이에 따라서 보형물의 밑선을 맞춰주고요. 보형물을 위쪽에 45%, 밑에 55% 가게 밑선의 높이를 정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예외 조항에 따라서 밑선 거리를 맞춰주면 12 정도의 폭을 가졌을 때 340의 보형물을 쓴다. 더 큰 보형물을 쓰면 400까지 쓸 수가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최신 경향 다시 한번 보세요. 형태를 중시하고 6세대 보형물을 쓰고 근막 밑으로 해주고 펀드를 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은 아주 작아요. 수술한 다음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통증이 별로 없다. 심지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환자분들한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수술하기 전에는 다 안 믿어요. 수술한 다음에는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피통은 없어졌습니다. 수술에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요. 사실상 그 환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술은 일종의 약간의 조직 손상을 시키는 그런 과정인데요. 조직의 손상이 심하면 환자는 조직이 많이 파괴되고요. 출혈이 많아지고 통증이 심해지고 회복기간이 길어지고 피통을 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조직 손상이 적으면은요. 통증이 적고 출혈이 적어지고 회복기간이 짧아지고 피통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회복기간이 짧아지죠. 그래서 수술 다음 날 샤워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술에서 우리가 의사 입장에서 집도 의사 입장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조직의 손상을 적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증례를 볼게요. 가슴 밑선 수술하기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이미 가슴 밑선을 갖고 있죠. 접혀 있어요. 처져 있죠. 위에가 납작하죠. 이런 사람들이 밑선 수술하기 가장 적합해요. 왜냐하면 밑선이 원래 있는 주름으로 딱 들어가거든요. 흉터 안 보이죠? 위에 납작한 거 나오게 해주죠. 따라서 이런 환자들은 작은 가슴을 크게 하면서 처진 가슴을 올려주면서 위에 꺼진 걸 나오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거상까지 포함되는 수술 효과를 갖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리도리님. 팔을 많이 사용해서 가슴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팔을 많이 사용해서 가슴 크기가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가슴 거상은요, 가슴 확대 수술이 유두의 높이를 2cm 정도 올릴 수 있어요. 물론 2cm보다 더 높이 올리려면 피부 절제가 필요한 흉터 남는 거상을 하셔야 하고요. 윤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모유수유 6년하고 이제 쪼그라들고 갱년기가 돼서 처졌죠. 보형물 사이즈는요, 원하시는 크기 가능하세요. 원하시는 크기를
본인이 알고 있으시면 그대로 해드리고요. 잘 모르시면 저희가 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크기는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 크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잘 모르시면 저희가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은 너무 크게 하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으니까요. 적합한 크기는 절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견우님 안녕하세요. 가슴 밑선 수술 후 3개월인데 아직 탱탱하고 보형물이 들뜨는 느낌이 든다. 보통 일반적인 얘기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가슴 밑선 수술하고 나서 2, 3개월 되면 보형물이 잘 움직이셔야 되고요. 부드러워져야 되는 게 정상이고, 누웠을 때도 탱탱한 느낌이 많이 줄어드는 게 보통인데, 만약 환자분들이 오버사이즈 하셨다든지 너무 큰 보형물 썼거나 아니면 피부 탄력이 아주 센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 보면요, 피부 탄력이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피부가 잘 늘어나는 피부가 있고요, 쭉쭉 늘어나죠. 물살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잘 안 늘어나는 피부 있거든요. 잘 안 늘어나는 피부도 몇 달이 지나면 대부분 늘어납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늘어나지 않으시면은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또 진행하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그 가슴 확대 수술로 실제 그 스케일링 했을 때 유도 높이가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죠? 위에 꺼진 부분 나오고요. 그래서 가슴 확대 수술이 거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른 환자 분석하는 거 볼게요. 자, 이분도 좌우 비대칭을 갖고 있죠. 가슴 폭이 달라요. 이쪽 폭이 이쪽 폭보다 좁습니다. 또 높이도 다르죠.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판판하고 남성적인 형태를 갖고 있어요. 가슴에 돌출이 전혀 없죠. 그리고 좌우 비대칭도 가지고 있는 환자세요. 이렇게 완전히 남성적인 가슴을 여성적으로 바꿔주는 수술입니다. 근데 환자분이 밑선 절개를 원하셨어요. 사실상 이렇게 생긴 가슴은 저희가 겨드랑 절개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수술 후에 나는 직업의 특성상 빨리 팔을 움직여야 하고 출근을 이틀째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하시기 때문에 밑선 절개를 하겠다고 하면 make sense,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해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은 실제 수술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수술 때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 정도 결과가 나왔고, 시뮬레이션도 형태가 괜찮은 편이에요. 하지만 실제 수술 결과는 더 좋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같은 크기로 실제 수술을 시행합니다. 이게 실제 수술 결과이고요. 이거는 실제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실제 수술 결과가 나와요. 시뮬레이션에 비해서 실제 수술은 피부색이 약간 다르게 나오죠. 근데 환자분은 실제 수술 결과가 더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원하시는 풀 B의 크기를 가질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수술 환자는 수술 후 2주 후에 미국으로 출국하신 환자예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 2주 정도 지나서 출국하신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이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고요. 수술 전 그 분석은 뭐 실제 가지고 있는 가슴의 크기가 거의 없었고요. 배보다 가슴이 더 뒤쪽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두가 되게 길고 튀어나온 형태였는데, 출산 2번 하고 나서 유두 크기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유두가 좀 보기 싫다고 해서 가슴 수술과 유두 축소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에요. 비대칭도 약간 가지고 있었고요. 골격 비대칭이 약간 있었죠. 그래서 수술 가슴이 거의 없었는데 C컵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건 시뮬레이션이에요. 모양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에게 저희가 이제 설득을 했죠. 시뮬레이션보다 실제 수술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유두 축소까지 할 경우에 훨씬 더 좋은 형태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해서 C컵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이게 실제 수술 결과입니다. 거의 그 가슴 크기가 없는 형태에서 C컵이 되었을 때 이제 환자분이 너무 크게 하면 수술은 티가 날까봐 걱정하셨는데 뭐 실제 수술 결과는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밑선도 잘 보이지 않게 잘 됐어요. 그래서 좋은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던 경우입니다. 예, 수술 사이즈는 340cc 이상 사용했던 경우이고 저하고 다르게 360, 340 이렇게 썼던 결과입니다. 이 밑선 절개는 또 하나의 그 큰 장점이 이제 재수술을 할 때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사실 밑선 절개가 재수술의 기본 절개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보형물 교체하고 제거하는 경우에도 그 쓸 수 있고요. 근데 제거만 할 경우에는 사실 유륜 절개가 훨씬 유리해요. 보형물을 교체할 때는 이제 밑선 절개를 쓰는 게 빼버리면 가슴이 납작해지기 때문에 밑선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거하고 이제 피막 제거 같이 할 경우 공간 이동해주고 근육 밑에 평면을 닫아주고 이제 근막 밑으로 이제 다시 박리해서 6세대 보형물 쓰는 이런 식의 이게 이제 가장 그 아주 오소독스한 그런 수술 저거가 되고요. 이제 밑선 고정할 때 이제 높이 조절 가능하니까 좀 더 수술 결과 갖다가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전 수술 그 멘토 텍스처 보형물 제거한 거고요. 피막 제거했습니다. 염증성 피막이었고요. 텍스처 보형물은 이렇게 염증성 피막이 많이 나와요. 이 염증이 있으니까 이제 보형물 형태도 좋지 않고요. 위가 이렇게 많이 불룩한 형태, 유두가 아래로 처진 형태로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재수술해서 이제 결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위쪽에 튀어나온 거 납작하게 해주고요. 옆에서 보면 좀 더 드라마틱한데 튀어나온 거를 납작한 형태로 해주고 형태를 좀 더 개선시키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텍스처 보형물 제거하고 피막 제거하면은 앞으로 이제 염증 가능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분이 앞으로 사시는 내내 뭐 염증성 피막 이런 거 걱정 없이 사실 수 있고 보형물의 수명도 길어지니까 내내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런 재수술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위에가 튀어나온 보기 싫은 형태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그 엘러간 그 악명 높은 그 엘러간 텍스처 보형물 중에서도 이제 물방울 보형물이거든요. 이거 썼을 때 염증성 피막이 있는 거고요. 주로 왼쪽 피막이 훨씬 더 많이 제거되어 있죠. 그 이유는 왼쪽에 이제 염증성 피막이 있으니까 이게 위에가 튀어나오고 불룩한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보형물이 파손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위에가 튀어나오고 염증성 액체라고 하죠. 장액종이 이제 고여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밑선도 높이가 비대칭이 생겼던 경우이고요. 저희가 이제 제거하고 대칭을 맞춰드리고 위에 튀어나온 것도 딱 맞춰줬죠. 이렇게 하면은 물론 대칭만 맞춰주고 미용적인 측면뿐이 아니죠. 내부의 건강이 회복되고 염증이 있던 부분 사라지고 장애종 없어지고 건강한 상태로 이제 사시는 내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도록 교체와 건강 상태 회복, 미용적 개선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박나래님. 확대 말고 축소 수술도 하시나요? 예, 여기 비욘디 저희 영상 찾아보시면 가슴 축소 영상 있거든요. 축소 내용 참고하세요. 예,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니까 직접 문의하셔야 할 거예요. 예, 또 진행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블룩 튀어나온 부분 개선됐고요. 예, 미용적인 것, 건강적인 면 다 개선시킨 것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죠. 형태 보기 싫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이건 이제 점점 밑선 절개 하신 분들인데 밑에 흉터가 잘 안 보이죠? 괜찮죠? 흉터 그렇게 썩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터 걱정하셔서 이게 보통 1년 정도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흉터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가슴 확대 회복 기간
수술 시 1시간, 통증 적고 피통 없고요. 2시간 지나면 퇴원하시고요. 당일 퇴원이죠. 그리고 하루 지나면 샤워하실 수 있어요. 샤워하시면 출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브라 병원에서 드려요. 2주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본인 거 쓰시면 돼요. 상체 근육 운동은 4주 있다 하세요. 하체 운동은 이 수술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 흉터 관리하시면 되고 1년 지나면 저희가 초음파 검진 해드리니까 수술한 지 1년 지나시면 오세요. 초음파 검진 다 해드려요. 이거 제 논문이고요. 저희가 5년 이상 추적했고요. 6세대 스무드, 근막밑 수술, 구축 발생 거의 없어요. 안정적으로 돼 있고 아마 내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몇 가지 저희 Q&A 중에서 FAQ가 있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안녕하세요 제시님, 감사합니다. 질문. 가슴 확대 수술 저희 최고 연령 65세 이상 있으세요? 요즘은 나이 관계 없습니다. 나이 관계 없고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예요. 65세가 넘어도 계속 운동하고 패션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고요. 50대 초반인데도 미적인 면에 관심 없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의 내가 지금 현재 사는 삶의 퀄리티만 신경 쓰시면 되고 나이는 요즘은 아무도 안 물어봐요. 네. 안녕하세요. 박나래님 감사합니다. 질문. 확대 수술하고 나서도 나라에서 검진을 반복. 유방암 검진은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지나면 언제든지 다시 계속 하시던 검진 프로그램 돌려서 하시면 됩니다. 질문 감사드려요. 그러면 제가 가져온 FAQ 볼게요. 가슴 확대 수술 후 통증 심한가요? 통증 아까 말씀드렸죠. 수술 후 통증은 뭐랑 관계된다고요? 수술 시 조직 손상. 조직 손상이 심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직이 많이 손상될수록 통증이 심하고 출혈이 심하고 회복 기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조직 손상이 심한 수술을 하신 분은요, 엄청 아프고요. 피통 달고 회복이 길어요. 멍도 많이 들고요. 수술 시 조직 손상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직 손상이 없으니까 많이 안 아프고요. 피통이 적고요. 회복이 빠르고요. 금방 출근해요. 멍도 많이 안 들죠. 아시겠죠? 수술 후에 본인의 가슴을 보시면 조직 손상이 심한지 안 심한지 알 수 있어요. 팅팅 붓고 멍이 많이 들고 피통 달고 그러면 조직 손상이 심한 거예요. 따라서 조직 손상이 적은 그런 수술을 받으시는 게 환자분에게 유리하고요. 피통을 차시면 조직 손상이 많고 출혈이 많은 거예요. 따라서 성공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지시면 하루 정도 쉬고 대부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수술은 다음 날부터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음 질문 볼게요. 확대 수술 후 회복 기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조직 손상이 적으면 덜 아프고 피통 적고 회복이 빠르고 이틀 있다 샤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통 수술 후 빨리 출근하고 활동이 빠르고 이러면은 조직 손상이 적은 거예요. 이틀 정도 지나면 샤워하고 출근하고 운전하고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조직 손상이 적은 수술을 했을 때 그런 거예요. 다음 질문 볼게요. 부작용이 많은가요? 너무 똑같은 얘기 계속 들어 죄송한데요. 부작용도 똑같아요. 조직 손상이 적으면 부작용이 적어요. 저희가 지금 미국 성형외과에 발표한 논문에 보면은요, 6세대 신형 보형물을 사용하고 근막밑 수술하고 조직 손상이 적은 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 발생률은 1%보다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술하러 온 환자분에게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저희가 말하는 부작용은 주로 구형 구축에 관한 얘기예요.
구형 구축을 제외한 다른 부작용은 사실상 부작용이라고 하지 않고 수술을 제대로 못한 거라고 말씀드려요. 수술을 제대로 못하면 모양이 이상한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가슴 확대 수술은 수술의 목적이 모양을 좋게 하는 거잖아요. 모양이 좋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가슴 확대 수술은 모양이 좋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구형 구축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런 수술 방법의 발전과 모형물의 개선으로 말미암아 부작용의 발생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요즘 수술하는 환자분들에게는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 저희가 가져온 내용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너무 정확하게 시간 내에 수술을 다 끝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꽃이 왜 아름다운지 아시죠?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 확 불태우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래 지나면 기다리는 또 우리의 기대감을 주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는 삶이 길지 않잖아요. 사는 시간 내내 꽃처럼 만개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생활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모두들 건강히 지내세요. 심홍배였습니다.